자, 이제 브랜드와 그리고 비브랜드, 그러니까 정식 브랜드와 비브랜드의 차이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마존 해외 온라인 쇼핑몰 창업 2 실습 과정은요, 여러분들이 직접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실무 과정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아까 첫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하고 국가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데, 특히 이 과정이 실무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만 초기에 어떤 이해를 잘못하고 넘어가면 머릿속이 완전히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좀 최대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처음에 진도를 천천히 나가고 있고 두 번, 세 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라도 저 상담을 통해서 또는 컨설팅을 요청을 하셔서 저한테 모르는 게 없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없이 꼬이지 않게 이 과정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서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비브랜드는 뭐다? 예, 상품의 실사 사진 하나로만 승인을 받는 거예요. 뭐가? 내가 등록하려는 그 브랜드가 각인되어진 상품을 가지고. 그러면 정식 브랜드는 그 실사 사진과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네, 바로 상표 출원증이, 특히 그 지역에 미국이면 미국, 뭐 이커머스가 활동하고 있는 해당 지역의 국가의 언어로 된 그 지역의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 출원증이 있어야지만 정식 브랜드로 승인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이제 승인 결과 여러가지 혜택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갖는 혜택은 그 승인된 브랜드로 상품을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데, 만약에 정식 브랜드의 경우에는, 비브랜드는 그 등록하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어. 근데 비브랜드 아니고 정식 브랜드는 예를 들면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넣는다든가 동영상을 넣어준다든가 아니면 스토어를 만드는 그런 어떤 권한을 부여합니다. 훨씬 좋죠. 마케팅적으로도 훨씬 좋은데, 가장 중요한 정식 브랜드와 비브랜드의 차이점이 뭐냐? 이제 그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요, 바로 비브랜드는요, 셀류어즈가 다른 셀러가 셀유어즈를 할 수 있다야. 아시겠죠? 다른 셀러가 셀유어즈, 나도 팔게요. 아까 셀유어즈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셀유어즈는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을 나도 파는 것, 그게 셀유어즈인데, 셀유어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억날지 모르지만 그 상품의 브랜드 소유권자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비브랜드를 누가 승인을 받았어. 그럼 그게 바로 뭐야? 소유권자예요. 비브랜드 소유권자. 그럼 걔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냐? 받는 게 맞지만 만약에 비브랜드로 등록을 했다 그러면 허락을 안 받고 제품을 나도 팔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한마디로 독점적인 권한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면 이런 제품, 미니 꿀약과 이런 거는요, 다른 셀러들이 나 이거 팔게요 하면 팔 수 있어 없어? 있다고. 이런 거는 보면 지금 3명이 팔고 있네요. 누구누구 파나 볼게요. 3명이 누구누구인가 볼게요. 예를 들면 유한 아시안 스낵박스 얘가 팔고 있고요, 레니스란 애가 팔고 있고, 고 마운티너 테이너가 팔고 있어요. 그래서 3명이 팔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이게 비브랜드라면, 이게 브랜드인지 비브랜드인지는 모른다 그랬어요. 왜? 이거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드릴게. 여튼 이렇고
승인받은 브랜드, 이건 됐고요. 셀리오즈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되게 큰 단점이죠.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제품을 등록을 했는데, 뉴리스팅을 했는데, 내 밑에 내가 팔던 제품을 같이 팔게요. 그러면 경쟁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거는 비브랜드 상품은 뭘 할 수 있다?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 이건 단점이죠. 아주 큰 단점. 근데 이 위에는 반대예요. 뭐가 반대야? 뭐가 반대요? 가장 중요한 거 위에다 적을게요. 등록한 상품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이 있다. 아시겠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셀유어즈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등록을 하면 이 정식 브랜드로 등록을 하면 그 누구도 이 제품을 나도 팔게요 할 수가 없다고요. 그게 가장 좋은 장점이겠죠. 그죠? 독점적인 권한을 가져가니까. 아시겠죠?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예, 정식 브랜드 제품은요, 등록한 상품에 대해서 독점적인 권한, 한마디로 배타적인 권한, 다른 셀러들을 몰아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셀유어즈를 할 수 없다. 그 제품은. 아시겠죠? 왜? 할 수는 있지. 허락을 받는다면. 누구한테? 최초로 올린 사람한테 허락을 받는다면 셀유어즈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셀유어즈를 하면 안 돼요. 못 해요. 허락을 안 받고는. 만약 다른 셀러가 허락 없이 셀유어즈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해당 셀러에게 위반 신고를 할 수 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위반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독점적인 권한이 있고 나 혼자만 팔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무섭죠? 예. 또 제품을 등록한 사람 입장에선 너무 큰 권한이죠. 남이 아무도 못 팔게 할 수 있으니까. 반면에 비브랜드를 승인받고 이 비브랜드를 통해서 상품을 등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맞아요. 맞아요. 아무나 그 상품을 나도 팔게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비브랜드로 상품을 등록하고 싶어요? 정식 브랜드로 등록하고 싶어요? 당연히 독점적인 권한을 갖기 위해서라도 정식 브랜드로 등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죠. 근데 다만 단점이 뭐예요? 이걸 하려면 미국에 상표권 출원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비용이 들어가겠죠.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한번 볼까요? 이거는 2025년 기준입니다. 예, 이게 지금 보통 한 3년 정도 쓰여지니까 언젠지 모르니까 일단 2025년 기준으로 인터넷으로도 등록할 수 있거든요. 상표 출원을. 곰마크 같은 이것도 변리사예요. 예. 지금 얼마 정도 되나 대략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비용. 한국 상표가 아니죠. 미국 상표죠. 자, 미국 PCT 아니고 미국 상표 출원하는데 얼마? 650불. 우리나라 한화로 지금 현재 100만원 정도 하는 겁니다. 부가세 별도니까 한 110만원 정도 하겠네요. 그죠? 이 정도 비용으로 출원증을 받아낼 수 있고요. 그 출원증을 받아내면 정식 브랜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로 넘어가서. 자, 그 뜻입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정식 브랜드는 뭐다? 이 제품처럼 요 스토어가 있으니까 이게 정식 브랜드죠. 아마존 판매 이커머스 국가에, 해당 국가에 상표 출원을 하고 출원증을 아마존에 제출해서 정식으로 승인을 받은 브랜드를 정식 브랜드라고 하고, 비브랜드는 상표 출원증 대신에 아마존 판매 이커머스 국가에 상표 출원을 하지 않고 순전히 상품 등록을 위해서 뭐요? 아마존으로부터 승인만 받은 브랜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비브랜드는 판매하려는 브랜드가 해당 지역의 언어, 영어죠. 영어로 영구적으로 상품에 각인되어 있는 제품의 실사 이미지가 하나 필요하고, 정식 브랜드는 당연히 이 비브랜드 필요사항 플러스 뭐가 필요해요? 아이고, 정식 브랜드 잘못 적었네. 맞네요. 정식 브랜드 승인 필요사항은 해당 국가의 상표 출원증 비브랜드 승인을 위한 필요자료 뭐예요? 요거 이미지, 이 두 가지가 다 있으면 된다. 이렇게 되시면 어떻게 된다? 이런 혜택, 이거 꼭 알아두세요. 여긴 안 나와 있지만, 정식 브랜드는 독점적인 권한, 셀류어즈를 할 수 없는 권한, 다른 셀러가 허락 없이 셀류어즈 하면 위반 신고까지 해서 내쫓을 수 있는 권한. 이 상품 밑에서 판매를 못하게 할 수 있는 권한 있고, 그리고 스토어도 만들 수 있고, 또 상품 이미지에 동영상을 입력할 수도 있고, 또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입력할 수도 있고, 광고도 특정 위치에 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비브랜드는 어떻다? 예, 이거는 등록만 할 수 있고, 혜택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없다. 뭐가 있어요? 다른 셀러들이 셀류어즈 할 수 있고, 그리고 비브랜드 상품은 경쟁이 그래서 치열해질 수 있고, 승인받은 브랜드로 제품을 등록하는 요 하나가 혜택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 여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중요한 개념, 가장 중요한 개념. 가장 중요한 개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학기에 꼭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 뭐예요? 그러면 셀류어즈 아이템 소싱 방법이에요. 어떤 아이템이 셀류어즈 아이템인지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뭘까요? 요게 이제 이번 그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셀류어즈 아이템 소싱 방법. 첫 번째 뭘까요? 일단 셀류어즈 아이템은 어떤 거야? 비브랜드야, 비브랜드. 아시겠죠? 먼저 셀류어즈 아이템 유형이라고 적을게요. 셀류어즈 아이템 유형. 셀류어즈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뭔지. 첫 번째가 뭐다? 비브랜드 아이템은 뭐예요? 비브랜드 아이템. 비브랜드로 등록된 상품이라고 할게요. 이건 뭐야? 이거는 셀류어즈가 가능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정식 브랜드이지만 판권을 누구한테? 소유권자한테. 소유권자는 대부분 처음으로 등록한 셀러일 가능성이 많아요. 소유권자에게 판권을 허가받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판매를 허가받은, 아니지, 판권을 소유권자에게 허가받거나 판매를 허가받은 누구예요? 셀러. 그렇죠? 허가받은 경우라고 할게요. 경화받은 상품. 그러니까 정식으로 팔아도 된다고 허락을 받으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또 한 가지는, 이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정식 브랜드이지만 우리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제조들이 많이 그러죠. 정식 브랜드이지만 판매는 유통상의 자유로 인식하고, 경쟁 구도를 허가하는 누구? 예. 브랜드 소유권자 또는 최초 셀러가 있는 경우.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정원은
예를 드는 거예요. 청정원을 이렇게 청정원에서 등록을 했어요. 자기 브랜드로 등록을 하고, 이건 정식 브랜드야. 스토어까지 있지만, 아, 나는 제조니까 유통은 너희 셀러들이 알아서 키워봐. 다 허가해 줄게, 그냥. 그냥 내가 위반 신고를 안 할게. 여기 있죠? 위반 신고를 원래 할 수 있는데도 안 할게. 나한테 허락 안 받았어도. 대신에 열심히 팔아봐. 이런 게 뭐예요? 정식 브랜드 허가를 통해서 파는 방법, 또는 관리를 하지 않아서 파는 방법, 아니면 아예 그런 권한이 없는 비브랜드만 골라서 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아시겠죠? 셀리오즈 아이템은, 셀리오즈 상품의 유형은 이렇게 세 가지다. 아시겠죠? 첫 번째,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자, 그러면 비브랜드 아이템을 어떻게 찾아낼까요? 나머지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거나 아니면 재수가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관리 안 하는 제품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다 찾는 방법이 있지만, 일단 첫 번째, 이렇게 적으면 안 되겠다. 셀리오즈 아이템 유형이 이런 것들이고요. 네 번째, 네 번째 셀리오즈 아이템 유형은 저거고요. 그러면 비브랜드로 아이템을 소싱하는 방법 뭘까요? 자, 첫 번째 비브랜드인지 아닌지는 뭘 가지고 구분하면 될까요? 맞아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검색. 그러니까 이제부터 해나가 볼게요. 비브랜드 찾는 법. 자, 여기서 일단 아마존 검색창에 다음과 같이 입력하면 됩니다. 어떻게? 아마존, 코리아, 우리나라에서 소싱해야 되니까 코리안 피규어 한번 해볼게요. 아시겠죠? 이게 뭐예요? 피규어는 무슨 뜻이야? 예, 뭐 피규어 알잖아요. 이렇게 뒤에는 관심 상품을 넣어줘요. 코리아를 앞에다 넣고 관심 상품 이름을 넣어주라고요. 아시겠죠? 이러고 검색. 코리아 뭐라고 치라고요? 피규어. 이렇게 관심 상품을 넣어서 검색. 그럼 여러 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여러 개가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나온 거 중에서 DS 아마존 퀵뷰라는 이런 뭐를 구글 확장 프로그램이에요. 구글 크롬 확장이죠. 크롬 확장 프로그램 설치. 이건 간단합니다. 어떻게 설치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꼭 크롬을 쓰셔야 돼요. 크롬이 뭐냐면, 여기 조금만 더 내려볼게. 또 안 내려가네. 그 태국문이 된 브라우저 있죠? 그걸 크롬이라 그래요. 크롬. 자, 크롬, 여기서 뭘 치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다가, 여기 주소창에, 주소창 입력이에요. 주소창에다 뭐라고 입력해요? 이따가 쭉 지우고 뭐라고 입력하라고요? DS 한 칸 띄고 아마존 한 칸 띄고 퀵뷰 안 나오네. 자동 그거 되는데. 자, 아마존 퀵뷰 해서 눌러볼게요. 아, 왜 이렇게 코가 나오지? 나오죠. DS 아마존 퀵뷰.
자, 요거를 눌러보세요. 이렇게 생긴 거야, 이거. 크롬 확장판이에요. 저는 지금 여기 설치가 이렇게 돼 있죠. 주먹 쥐고 있는 요 파란 거. 이게 설치가 됐단 거예요. 그러니까 삭제가 나오는데,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쪽에 들어가면 뭐가 떠요? 크롬의 추가라고 뜰 거예요. 아시겠죠? 이 크롬의 추가를 꼭 설치를 해 주십시오. 자, 이걸 설치하고 나서 지금처럼 코리아 피규어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검색을 하면 제품들이 쭉 나오죠. 근데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뜨냐면요, 이렇게 밑에 이런 식의 정보들이 떠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 분홍색이 이 제품을 판매하는 셀러의 수예요. 몇 명? 이 제품 1명, 이 제품 몇 명? 이 제품도 1명, 이 제품은 1명. 근데 여기는 갑자기 5명. 이렇죠. 이게 뭐예요? 셀류어즈가 가능한 제품이란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많이 파니까 뭐예요? 만약에 정식 브랜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셀류어즈가 들어올 수 있어, 없어? 못 들어오니까 셀러들이 1명이나 2명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허가받은 셀러 또는 최초로 등록한 셀러 말고는 없다고요. 근데 이런 비브랜드 제품인 경우에는 첫 번째로 어떤 힌트가 있느냐, 일단 해당 상품의 판매셀러가 몇 명 이상? 적어도 3명 이상이다. 그죠? 그럼 이런 제품을 어떻게 해요? 필터링 해야 돼. 그게 비브랜드일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럼 이 제품은 비브랜드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일단 들어가 봐. 그리고 해당 상품의 상세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자, 이 제품의 상세 페이지, 해당 상품의 브랜드를 확인한다 그래야 되겠네. 브랜드를 확인하세요. 브랜드 뭐? 이건 SS몰이에요. 그죠? SS몰이 스토어에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이게 비브랜드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일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브랜드를 진짜 미국 상표 출원이 돼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야. 확인이 돼 있으면 이건 100%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미국 특허청에서 한번 볼게요. 미국 특허청. 그럼 볼게요. 미국 특허청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뜨죠. 여기서 어디로 들어가요? Find it fast. Find it fast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이렇게 치고 들어가서 여기서 뭐예요? 트레이드마크 서치를 눌러주세요. 패스트로 들어가서 그 다음 트레이드마크 서치로 선택. 그 다음 이거 선택하고 이거 누르고 선택하고 그러면 검색창이 나와요. 이렇게 아시겠죠? 검색창에 분석하려는 브랜드를 입력하세요. 자, 브랜드가 뭐야? SS몰이죠? SS몰이 브랜드야. 이걸 정식 브랜드인지 비브랜드인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여기다가 SS몰 쳐볼게요. 자, 쳐보고 눌러보니까 오메 있어. SS몰이 있어. 이건 뭐야? 브랜드라고 표현은 돼 있지만 이게 정식 브랜드예요. 어휴, 큰일 날 뻔했네. 그럼 여기에서 판매하는 5명은 다 뭐야? 이 SS몰을 소유하고 있는 셀러 또는 브랜드 소유권자한테 허락을 받고 팔거나 아니면 이 SS몰의 소유권자는 이 제품을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위반 신고를 하지 않고 관리를 하지 않는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거는
가능성이니까 100% 확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더 찾아보는 거야. 또 찾아볼게요. 다른 거. 자, 이제 한 명짜리는 볼 필요도 없어요. 이건 100% 정식 브랜드예요. 8명씩이나 붙어있네, 이거. 뭔지? 8명 붙어있잖아요. 그죠? 이게 뭔지 볼게요. 네. 어머, 이것도 SS몰이네? 근데 8명이나? 아, 이거 좀 이상하다.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 이거 한번 찔러봐요. 왜? 아, 이거는 SS몰이라는 이 소유권자가 판매는 유통상이 하는 거야 하고 신경 안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관대에서 허가를 다 내주는 건 좀 힘들지만 일단은 아무나 팔아라 이런 식으로 브랜드 소유권자가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단 한 번이라도 아니라면 일말의 그 가능성이라도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 제품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처음에. 왜? 초보 셀러들은 제품 한두 개 올렸을 때 위반 신고가 들어오면 잘려요, 그냥. 근데 한 100개, 200개를 유통하는 종류로 100종류, 200종류의 제품을 아마존에 올려놓고 판매하는 셀러가 제품 하나를 잘못해가지고 위반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면 잘리진 않고요. 그 제품만 날아가요. 그러니까 적어도 계정에 대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나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것도 안 돼요. 또 한 찾아봐 드려야 되는데. 자, 한번 찾아볼게요. 요거 한번 해볼까요? 액션 아톰. 액션 아톰. 왜 이렇게 오르더라? 아유, 액션 아톰도 SS몰이네. 야, 이거 브랜드네. 그죠? 이렇게 많이 팔아? 이것저것 아무것도 다 파네.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볼게요. 쪼꼬핑. 이건 몇 명이나 있는지 보고요.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네요. 몇 명이나 있는지 보고 한번 해볼게요. 하나만 찾고 이번 시간은 끝내자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셀리오즈 아이템을 어떻게 찾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나온다. 자, 이것도 3명이네요. 한번 볼게요. 네, 이거는 브랜드가 화수분이야, 화수분. 그럼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복사를 해서 어디다가 여기다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트레이드마크에 여기다 넣어보면 검색을 누르면 아까 SMS물은 있었는데 화수분도 있네?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활성이 아니고요. 데드야, 데드. 한국에서 등록을 했구나. 근데 데드야. 어벤돈. 예, 데드예요, 데드. 예. 이거는 지금 상표 출원증을 증빙 그 권한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데드니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 브랜드는 정식 브랜드가 아니다 그 소리예요. 정식 브랜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더 들어갈게요. 자, 여기서 어떤 거? 브랜드 검색 결과 미국 특허청에 등록되지 않은 브랜드 상품은 뭐예요? 셀리워즈 가능 상품. 그럼 찾은 거야, 이제. 요 제품은 셀리워즈 할 수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뭘까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맞습니다. 이거 다음이 이제 해야 될 게 첫 번째는 아마존 소싱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비브랜드 아이템을 찾아내는 방법일게요. 찾아내는 방법. 그러니까 등록을 해도 뭐예요? 위반 신고를 당하지 않을 만한
상품은 어떻게 찾느냐? 요렇게 찾으면 돼요. 자, 그러면 요렇게 끝날 것이냐?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거 찾았어, 이제. 그러면 뭐가 중요해? 맞아요. 5번. 수익성. 제품이 판매돼도 되는지 남는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수익성 분석을 해봐야 돼. 그 다음에.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지금 셀류어즈 아이템 소싱 방법입니다. 예, 이번 주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또 이어서 수익성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